자, 고객이라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객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이제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 고객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커스터머 이퀄티라고 하는데, 고객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게 고객 자산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때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가치만을 주로 많이 보죠. 그죠? 재무적인 가치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자산이 얼마고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그죠?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차대조표상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업이 그렇게 재무적인 형태로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가치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가치를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기업에 있는 그 고객이 그 기업에 제공하는 앞으로의 총 기업 할 거를 우리가 고객 생애 가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실제로 계산하거나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고객 생애를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스템 상에서 다 구현이 되기 때문에 CRM 시스템 상에서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처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수치로 해서 금액으로 나와서 금액의 가치로 우리가 계산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고객 생애 가치 말고도 여러 가지 자산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가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 몇 조, 이렇게 하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 가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유형이 아니고 무형 지적 자산도 이제 요즘 가치가 많이 포함이 되는데, 특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고객으로부터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객으로부터의 가치는 가치 자산과 밸류 이퀄티하고 브랜드 이퀄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이퀄티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고객이 느끼는 이런 세 가지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보면 이 세 가지 자산에 고객이 느끼는 자산에 대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고객 생애의 가치를 증가시켜주게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은 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가? 왜 수없이 많은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는데 왜 그 고객은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항상 이슈로 삼고, 왜라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해야 되죠. 마케팅 활동을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쇼핑몰 업체에서도 보면은 그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렇게 방송을 가끔 보면은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이제 창업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고객이 왜 나한테 올까? 또는 저 고객은 고객들을 나한테 오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 나한테? 이게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거나 할 때 과연 왜 고객이 왜 나한테 오게 되지? 여러분들 여자친구 있죠? 여자친구가 왜 여러분들을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가 왜 자기를 좋아해?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여자들, 남자친구가 왜 자기를 좋아하지? 그냥 웃고 말어? 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든 여자친구가 있든.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수없이 많은 남자도 있고 수없이 많은 여자들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그게 가치죠. 만약에 없는 사람들은 관계를 획득해야지. 고객 획득이 있어야지. 고객 획득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 전략이 틀려져야 돼. 그죠?
고객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고객 창출부터 해야 되고, 그죠? 있는 사람들은 고객 관계 유지 전략을 취해야 되지. 그러다가 광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과정을 잘 해야 되죠. 근데 왜 수없이 많은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데 왜 내 여자친구가 됐지? 왜 내 남자친구가 되지?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고객,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회사와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내 남자라고 해보시면 자꾸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지 말고 홍립이다. 그러면 왜 홍립이 여자친구는 홍립이를 좋아하는가? 가치자산. 홍립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친절하고. 친절하니? 하겠지? 잘생기고. 그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옆에서 웃는데, 비웃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제품 속성, 즉, 홍립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는 느끼는 가치가 다 틀려요. 그죠? 사람들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 틀리지만 홍립이 여자친구는 홍립이가 갖고 있는 그 가치를 가장 크게 느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자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기업이 마찬가지죠.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회사의 물건을 좋아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나는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고. 브랜드 자산. 홍립이의 여러 가지 이름이라든가 홍립이의 그런 브랜드 이름, 인지도. 다른 사람들이 홍립이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인지도가 좋아. 남자들 사이에서 홍립이가 인기가 좋아.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을 더 느낄 수도 있죠. 이제 그게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고요. 관계 자산은 이제 홍립이하고 계속 이제 계속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과정에서 점점 호감을 느끼게 돼.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가치. 이게 관계 자산이죠.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어떻게 돼요? 여자친구가 홍립이랑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했더니 계속 홍립이가 잘해줘. 그럼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더 만족을 하게 돼. 그러면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는 거죠. 충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 과정이 이 연애랑 사업이랑 똑같아요. 사업을 잘하려면 연애 잘해야 돼. 똑같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왜 수없이 많은 고객들이 왜 우리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제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자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하고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여러분들 요즘은 그 회사 제품이 좋아도 그 회사하고 콜센터에서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고객으로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음식 안만 맛있어도 불친절하고 갔더니 서비스가 엉망이고 그러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마 그 음식이 맛있고 그래도, 그죠? 물론 이제 욕쟁이 할머니처럼 그런 거는 브랜드죠. 그죠? 이거는 브랜드야. 욕이라는 걸 통해서 브랜드를 형성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거를 인정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잖아. 욕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안 가. 그죠? 당연히 안 가겠지. 아마 맛있어도.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내가 그 욕하는 거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는 거죠. 뭐냐면 이 세 가지는 퍼시브드예요.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야. 상대적인 가치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고객이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모든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가치가 실제로 내가 지불하는 돈의 가치보다 더 클 때 사람들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5,000원, 4,000원, 5,000원 하잖아. 우리 식당 있잖아. 3,000원 하죠? 3,000원, 3,500원? 내가 3,000원, 3,500원 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내가 서비스 가치를 얻기 때문에 먹는 거죠. 물론 나가는 게 귀찮은 것도 있지만. 그죠?
나가는 게 귀찮은 것도 이 가치 안에 들어가죠. 나가는 가치, 발품 팔아서 내가 저기까지 나갔다 오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3,500원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안에서 먹는 거죠. 시간의 가치라는 게 들어가잖아, 거기에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가치 자산이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고객의 인지적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냐면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A라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홍길동이 느끼는 가치와 똑같은 물건인데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가치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value는 펑션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호는 뭐냐면 말로 설명하는 거를 그냥 수치로서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느끼는 가치라는 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 퀄리티, 프라이스, 컨비니언스라는 게 중요한 요소다. 세 가지의 요소다라고 그냥 기호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호로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호만 보면 일단 기겁하죠. 뭔가 영어로 해서 이퀄, 막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면 일단은 학을 이제 일단 겁부터 먹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건 간단한 거예요. 밸류라는 건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품질, 프라이스, 컨비니언스. 그냥 이게 다야.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치냐? 품질에 대한 가치.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가 질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격. 가격은 싸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격 대비라는 말을 하죠. 가격 대비. 가격 대비의 품질을 얘기합니다. 이 각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50원짜리를 줬는데 이 품질은 100원짜리의 가치를 준다. 그러면 내가 구매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상품의 질과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가격과 상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가격과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하느냐. 이 세 가지가 고객이 그 상품과 서비스의 그 자체에 느끼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이런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자산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브랜드. 그래서 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지각된 가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고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고 보통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세부 요소로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산, 브랜드 이미지. 이 세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틀린데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각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한 제품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알아보거나 그 브랜드명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보통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 이렇게 딱딱 자동차, 현대자동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아 그러면은 K5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기아 그러면 K5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토요타의 그거죠. 프리우스. 딱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고요. 브랜드 인지도에도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브랜드 제인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회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시고, 브랜드 인지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브랜드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갖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브랜드,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떠오르느냐. K5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아직 차를 못 몰아봤죠? 차에 대한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은. K5 하면은 사람들이 왜 K5를 구매하느냐? K5 하면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그죠? 그 다음에 소울 하면 네모 박스. 생각.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는 뭐냐면 그 특정 브랜드를 통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받느냐,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갖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브랜드 자체가 긍정적인 이미지냐, 부정적인 이미지냐, 이제 이거를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연상, 그 브랜드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 연상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밑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이걸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 특정 브랜드 하면 어떤 게 탁탁 떠오르는 거, 그거를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긍정적으로 이거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까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총합돼서 이 세 가지의 브랜드가 딱딱딱딱 매칭이 돼서 다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야 충성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만족도와 충성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산입니다. 관계자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 고객으로 이제 되면서부터 이 고객과 어떻게 잘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고객화를 어떻게 시키고 충성 고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과, 우리한테 불만족하는 고객을 어떻게 불만족을 없애느냐, 불만족 고객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만족한 고객은 어떻게 하면은 충성 고객으로, 좀 더 핵심 고객, 로열티 고객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객들을 점점 로열 고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이 되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특별한 인지와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이 됐으면 그 고객에 대해서 내가, 우리 회사가 그 고객을 참 잘 관리하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특별한 고객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제도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본 신용카드를 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퍼플 카드가 있습니다. 연회비가 60만 원이나 하는 그런 퍼플 카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쓰거나, 아니면 블랙 카드. 이걸 갖고 다니면 이제 지위의 상승을 표현해 주는 거죠. 블랙 카드는 뭐냐면은 현대 계열사에 있는 사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블랙 카드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다 그래서 블랙 카드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블랙 카드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롤스로이스가 그러잖아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롤스로이스 못 삽니다. 신청을 하면은요, 그거를 심사를 다 해요. 그 사람의 뭐를 다 심사를 해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롤스로이스를 만들어서 줍니다. 암만 돈이 많아도, 세계적인 부호가 산다 그래도 안 팔아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는 것도 100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000명만 줍니다. 1000명만 블랙카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들이 갖고 싶겠죠, 이럴 때. 그죠? 특별한, 물론 이제 이거를 갖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혜택을 더 받죠. 이제 블랙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이거든요, 연회비가. 근데 실제로 이제 한 500만 원어치의 그거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200만 원을 내고 하는 블랙카드 소유자 정도면 1년에 카드 쓰는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뭐냐, 고객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라는 거죠. 로열티 프로그램은 이제 방문을 할 때 10번 방문하면 한 번씩 공짜로 주고 이렇게 계속 재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더 스페셜한 고객이다라는 걸 대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고객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데, 친구나 프로그램은 어피니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좀 더 친숙한, 예를 들려면 남양 유업하면 우유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유아에 관련된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꼭 우유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즘은 유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놓죠, 부수적으로. 그러면서 고객들로부터 자꾸 들어와서 꼭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나는. 그죠?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사명이 있습니다. 다 틀려요. 거창해. 기업의 사명들이 보면 다 거창합니다. 응? 그냥 우유를 국민들에게 건강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육아에 관련된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고객한테 친숙하게 느껴지고 내가 단순하게 물건 파는 우리 영업사원이 아니고 고객의 전반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주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친근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단체에 속하게 되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앞에 보면은 이제 특별한 인재와 처우랑 비슷한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여기 모이는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전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뭐 축제를 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동호회가 소속돼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 동호회에 소속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